각자의 체질에 맞는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공부법은 제사를 깎아먹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공부법 추천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루에 4, 5시간만 자고 하루 순 공부 시간을 15시간 이상 찍는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합격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이런 방법으로 순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려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공부법은 내게 맞아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적정 수면 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해요. 그래도 주류적인 동향은 하루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우리 경험에도 일치하죠. 하루 7시간 이상은 자야지 다음날에 피로가 좀 풀린 기분이 들고 집중도 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루 4, 5시간만 자고도 다음날 쌩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적은 수면량으로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다시 말해서 타고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절대 이런 분들의 패턴을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 수면 시간을 억지로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수면 과학자 매슈 워크 박사는 만성적 수면 부족을 자기 안락사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수면 부족의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암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수험생들에게 특히 독이 되는 부분은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수면 시간을 줄이려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죠. 하루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한 1, 2주 정도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저도 추천하는 바이지만 1년 단위로 계획을 짜가지고 준비하는 수험에서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 5시간만 자고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제가 깨어있는 시간은 19시간 정도 되겠죠? 밥 먹고 이동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빼면은 한 16시간 정도 남을 거예요. 공부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1시간이라고 치면은 하루 15시간 정도가 순 공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상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15시간의 순 공부 시간이 과연 양질의 시간일 것이냐는 말이에요. 공부의 핵심은 집중력이에요. 절대적인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중을 하지 못한 채로 10시간 공부하느니 집중을 아주 제대로 한 상태로 3시간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부족은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이어져요. 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공부를 15시간 해봤자 사실 내 머릿속에 남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 때 잠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요. 무엇보다도 몸에 체력적인 무리가 갑니다. 빠르면 며칠, 늦으면 몇 달 후에 쉽게 말해서 퍼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몸이 퍼져버리게 돼요. 공부 슬럼프가 옵니다. 공부 슬럼프가 오게 되면 하루 공부 시간도 줄어들고 공부를 하는 시간조차도 집중력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엄청난 비효율이죠. 수면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거에는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반면 제가 하루 8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한 채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16시간이네요. 그중 밥 먹고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은 3시간을 빼서 한 13시간이 남고 넉넉 잡아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2시간을 뺍시다. 그러면 하루 11시간의 순 공부 시간이 확보돼요. 좀 전에 하루 5시간 자면서 확보한 공부 시간이 15시간이었죠. 쉬는 시간을 더 많이 뺐는데도 4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 11시간을 피로가 풀린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집중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멍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시험 중에 하루 순 공부량 11시간으로 통과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순 공부 시간 11시간이면 절대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면서 공부를 하면은 슬럼프를 방지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수험에서는 꾸준한 사람이 이깁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하루 8시간 정도를 자면은 순 공부량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8시간을 자기 때문에 순 공부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루 중에 공부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컴퓨터, 친구들이랑 수다 같은 것들 이런 시간들을 줄이면은 순공부 시간을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다 삭제하거나 락을 걸어서 차단을 했었고 밥은 주로 혼자 먹었었어요. 밥만 혼자 먹어도 하루 중에 시간이 꽤 많이 확보가 돼요. 심지어 식사하면서 암기장 같은 거를 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타이머로 재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잠은 하루 8시간 정도씩 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되는 순 공부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순 공부 시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해결책을 수면 시간을 줄이는 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보낸다면 순 공부 시간을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간 대 수면 시간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기 체질을 파악해라.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죠. 우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지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집중력을 유지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내가 4시간만 자도 쌩쌩하다. 그러면 4시간만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잠은 충분히 자되 하루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순 공부량 11시간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11시간 순 공부량이면 대한민국에서 합격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험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 효율성, 그리고 꾸준함이에요. 수험생분들, 잠, 나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무시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